안녕하세요. DS 가족분들, DS 경제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주도 섹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며칠 연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현재 시점. 자, 추세를 찾기 어렵다. 좀 코스닥은 오늘 1.4% 하락을 했고, 네, 코스피 증시는 코스닥 증시랑 반대 0.1% 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과 코스피 증시의 이런 반대되는 종가 흐름은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원인인 것 같아요. 최근 이스라엘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어제 나온 이게 이슈거든요. 네, 미국의 소비력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화랑이어서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 어제 뉴욕 증시가 뉴욕 증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마찬가지로 좀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장세였어요. 나스닥 차트, 네, 다우 차트입니다. 네, 다우지수 차트. 그래서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 다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S&P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어요.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한 이슈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는데 18일 방문이죠. 네, 여기서 과연 세계가 주목하는 효과 바로 휴전이겠죠.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한 번의 방문으로는 조금 휴전을 바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아주 이슈가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 뉴스가 나왔고요. 자, AI 산업이 발달하는데 반도체가 이게 필수인데 고성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성능 반도체까지 중국의 통제를 한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좀 오늘 동향이 있었습니다.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반도체 통제 뉴스를 8시 20분부터 저희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피델릭스 종목이 중국의 최대주주, 중국 회사가 최대주여서 중국 상장 기업, 한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으로 이 피델릭스가 대중반도체 반사이익 수익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미국 분쟁이 있을 때 약간 테마주 성격으로 간 종목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종목, 상한가 종목 TPC. 이 TPC가 사실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장 시작 전 이게 수급이 느껴져서 이게 텔레그램방에서 뉴스를 언급드렸습니다. 새로 나온 뉴스였고요. 자, 엔비디아와 TM 로봇의 직수혜를 받을 것이다 해서 오늘 6% 시작을 해서 바로 상한가로 달려주는 오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 수급은 없었는데 딱 단독 TPC 수혜 수급이 로봇 섹터에서 느껴졌다. 자, 여기 눈 크게 뜨고 보시면 8시 59분에 드렸어요. 이런 정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적으로 중앙에너비스, 석유주, 흥하이오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해운 지중해 쪽에 해운이 좀 쉽지 않다, 운행이. 그래서 관련 정부에서 점검을 한다고 해서 관련주로 해운주가 올라갔고요. 다른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DTNC는 이스라엘 전쟁 드론 관련주, KG스틸은 700억 가량 배터리 사업 투자한다고 해서 올랐고요. 휴니드는 방산, 한국무브넥스는 기아 관련된 미국의 공장에 투자한다고 해서 수혜주 실적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약간 테마주 성격으로 오른 종목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하락한 종목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하한가 간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진시스템, 영풍재지, 대한금속.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종목들이. 자, 이런 종목들은 바로 하한가가 나왔죠. 진시스템, 그 다음에 영풍재지. 거의 이런 차트는 작전 세력이 그냥 밀어버린 것이다. 약간 9월달에 있었던 SG증권발 사태 아시죠? 9월달이 아니라 4월달에 있었던 거의 하여튼 6종목이 이틀 연속 하한가 갔던 작전 세력이 이끌어왔던 시세가 무너지면서 이틀 연속 하한가가 나왔던 이런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리게 하는 오늘 하한가 종목이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조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거의 내려가는 추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 투자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락하는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한국 앵콜 유전이라고, 이게 펀드, 이게 주식 상품이 아니라 펀드 상품입니다. 펀드. 오늘 육과 관련된 에너지 개발 그런 펀드인데, 이 15원에 나중에 상장 폐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521원에 사신 분들은 15원 되기 전에 얼른 파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좀 바이오 종목들의 하락 추세가 강했는데요. 네, 시가총액 상위 표입니다. 보시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2%, HLB 3.9%, 알테오젠 3.1%,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3.4%. 그 밑으로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6%. 이렇게 바이오, 약간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바이오 섹터의 하락이 심했다. 그 이유는 이 하락 종목 표를 보시면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거의 뭐 20%,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바이오, 이 최근 이슈가 있었거든요. 자, 10월 13일에 나온 뉴스인데, 유한양행이 뭐 이 폐암 신약이 이제는 뭐 실적 폭발 초읽기 도입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 3상 결과가 나왔는데, 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아, 이제 기대치 미반영으로 해서 이거 주가를 내려버렸습니다. 오늘 뭐 오스코텍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스코텍 차트가 9% 시작해서 하한가까지 갔었네요. 하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자,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은 참 하락이 무섭다. 지지 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임상이 예상치보다 나오지 못했을 경우엔 계속 실망 매물로 인해서 더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이 또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걸쳐서 임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를 되돌리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자, 이렇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폐암 신약이 기대치 미반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약세였다.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강세장은, 보이지 않는 강세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0.1%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0.1%고 코스닥이 아까 1.4% 하락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럼 코스피를 올린 지수를 방어한 종목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투자자별 매매 동향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선을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매매 동향표를 보면요, 지금 최근 2거래일간 개인은 털려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다. 7만원 부근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투신, 금융투자, 네, 기타 금융까지 수급이 들어왔고요.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7거래일간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매수가 들어왔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점 12만 8천원 부근을 뚫고 그 위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 네, 4분기 반도체 업황 또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이 14만원 부근에 있는 매물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현재 수급 동향이고요. 네,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 네, 금리 인상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 네, 미중 반도체 분쟁, 모든 악재를 떠는 장에서도 SK하이닉스는 고점 매물대를 잘 지키고 있다. 자,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쉬어가는 장이었는데, 자,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섹터군이 결국에 시장이 반등할 때 그 추세를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거겠죠. 자, 지금부터 4분기, 네, 4분기, 내년 초 24년도 1분기 이 반도체 대사이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지금은 시세의 초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야겠죠. 자, 저희 슈퍼게임으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서 오늘 추천주가 하나 수익이 났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인데요. 봉 형태 마감은 약간 음봉 상태로 마감을 했지만, 장 시초에 12%로 시작을 해서 19%까지 상승을 주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HBM 관련 소재를 국산화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종목이고요.
앞으로 추세가 더 상방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네,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솔브레인 홀딩스 뉴스도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9시 19분에 이 낸드에 들어가는 3D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HSN을 솔브레인이 양산 중이다 하는 뉴스를 9시 19분에 드렸고요. 자, 이런 정보들 받으셔야 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수급이 또 상승 수급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또 예측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승 수급이 일어나서 어떤 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어떤 이슈로 20% 이상 상승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보통 이 실적과 이런 핵심적인 뉴스들 안에 있습니다. 반도체 대시세의 소재주로 솔브레인 홀딩스가 앞으로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오늘 약간 좀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켜줬다는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이 반도체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이 SK 하이닉스 차트에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이것이 언제 휴전이 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질지 아직 예측 불가능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금리 인상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FOMC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동결을 할 것인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불확실한 장세 속에 있기 때문에 전쟁과 금리를 결정하는 이 10월 31일까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0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죠?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네, 인상 또는 동결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전쟁 역시 마저도 언젠가는 또 휴전으로 넘어가는 또 잠시 쉬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우리 뭐 바이오 오늘 많이 하락했던 바이오 종목뿐만 아니라 로봇, 네, AI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2차 전지 종목들 여기 안에서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면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만이 4분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바이오도 좋고 로봇도 좋고 AI도 좋고 2차전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변동성 장세에서 금리와 전쟁과 뭐 미중 무역 전쟁까지 이 모두와 싸워서 버티기에는 매우 쉽지 않다. 자, 그만 고집 부리시고 반도체 섹터로 일단은 좀 포트를 바꾸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그날 증시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